오늘의 드라이버. 네, 안녕하세요. 네바퀴 중고차 이성균 실장입니다. 네, 오늘은 차량 리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판매하는 차량 말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트래버스란 차량, 제가 자가용으로 구입한 차량인데요. 물론 중고차 딜러답게 새 차를 구입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약 두 달 전쯤에 새 거 같은 중고차 6,000km 주행한 중고차 2019년 10월 등록된 중고차를 구입을 해서 타고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외관 그리고 주행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트래버스를 선택하게 됐는지 하고 많은 차들 중에 그렇게 가격이 싸지도 않은, 또 연비가 그렇게 좋지도 않은 이 트래버스 차량을 제가 왜 구입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오늘은 저 혼자 동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이렇게 제가 옆에서 설명을 해주는 동안 저랑 같이 동행해줄 네바퀴 중고차 대표님, 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항상 일찍 퇴근하시는 분인데 저 때문에 오늘 밤에 9시가 넘도록 퇴근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들려주려고 그래요. 제가 오늘 리뷰를 기획한 이유는 그래요. 뭐 자동차 전문 리뷰어들도 많고 유튜버들도 많고 이렇지만 중고차 딜러들 직업 특성상 한 브랜드 말고 여러 브랜드의 차량들을 시승을 하고 또 수리를 하고 판매를 하고 장단점을 파악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돌고 돌아 이 트래버스를 선택한 이유들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리뷰를 기획을 하게 됐고요. 일단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트래버스 중에 가장 비싼 레드라인 등급의 차량입니다. 앞에 헤드라이트가 LED로 되어 있는데 프리미어 등급과 레드라인 등급만 LED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휠도 블랙 유광에 레드라인이 들어가 있는 휠이 20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 엠블럼도 좀 다릅니다. 도어 엠블럼도 좀 다르고, 이 백밀러는 제가 이게 초창기 모델이에요. 2019년 10월 달에 출시된 초창기 모델이기 때문에 백밀러는 검정입니다. 지금 나오는 차는 은색 크롬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트래버스의 조금 단점이 될 수가 있는데, 이 백밀러를 접는 게 오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지금은 네, 지금 나오는 차들은 있어요. 지금 나오는 차들은 이제 초창기 모델만 이렇고, 지금 나오는 차들은 쉐보레 코리아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네. 렉서스 ES300도 네. 북미형으로 들어와서 맞아요. 북미형 차들이 보통 이렇게 백밀러가 안 접히는 차들이 있더라고요. 땅덩어리가 넓지. 굳이 접을 이유가 없는. 접을 이유가 없구나. 접을 이유가 없는. 네네. 그리고 글라스는 제가 이렇게 까맣게 썬팅을 해놓긴 했지만, 이렇게 2열, 3열 글라스는 프라이버시 글라스 까맣게 처리가 돼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테일 램프가 레드라인만 클리어 테일 램프. 여기가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지만 낮에는 이게 투명해요. 하얗고, 그리고 여기 뒤에 트렁크 쉐보레 엠블럼도 블랙입니다. 사륜입니까? 네, 사륜입니다. 근데 항시 사륜은 아니고요. 사륜을 조절할 수 있는 네, 버튼이 있어요. 근데 도심 주행에선 2륜, 이제 험지에선 4륜, 그리고 이제 견인 모드가 또 따로 있고요. 요건 뭡니까, 요거? 요거는 이제 하이 컨트리라고, 약간 조금 캠핑의 느낌, 아웃도어의 느낌이 나도록 제가 따로 붙여놓은 엠블럼입니다. 잘 어울리는데요? 네, 이게 하이 컨트리 트림이 있는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이 컨트리 트림은 없고요. 제가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전장이 굉장히 길어요. 5.2m. 카니발, 펠리쉐이드, 또 포드 익스플로러 이런 차들보다 약간 더 깁니다. 근데 이제 이 차가 더 길어 보이는 이유는, 일단은 디자인적 특성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게 휠 베이스, 휠하우스 보면은 약간 사각형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는데요? 나 SUV다. 나 산 타는 차야. 나 사륜이야. 좀 이런 느낌. 왜냐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돼 있는 차들이 이제 예전 찝차들이 좀 산 타고 이럴 때 간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조금 더 거친, 조금 더 남자다운, 조금 더 아빠차. 저도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아메리칸 스타일? 네, 아메리칸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이야. 네네. 느낌? 그렇죠. 이게 사실은 휠 베이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오프로드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다 배가 걸려요.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디자인적으로라도 조금 SUV 본연의 그런 향수를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레드라인만 이렇게 범퍼 하단부, 이렇게 문짝 하단부, 차에 이제 하단부가 저렇게 블랙 유광으로 도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레드라인 아래 등급 차들은 저렇게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휠 베이스는 3m, 동급 최강입니다. 그래서 7인승 차량에서 또 실내 공간이 제일 넉넉해요. 실제로 제가 타보니까 실내에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진짜 7인승이다. 카니발에 대적할 수 있는 그런 7인승이다. 카니발은 6인승이죠? 그렇죠. 실제로 카니발은 6인승, 저는 6명이 타도 조금 좁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시트 포지션 자체가 무릎이 엉덩이가 너무 내려가요. 그래서 좀 불편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네바퀴 중고차 이성균 실장과 김창기 대표가 들려주는 트래버스 리뷰. 저 번호판도 설명을 해주세요. 번호판? 볼트가 없는데요? 네네네. 요거는 제가 이제 요번에 이렇게 보면은 올해 7월 달부터 시행된 필름식 반사 번호판이 부착이 돼 있어요. 근데 요게 이제 장점이 뭐냐면 필름식이기 때문에 야간 시인성이 좀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고 이렇게 뭐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단점은 비싸요. 있어요. 네, 번호판 가격이 약 한 2만 원 정도 더 비쌉니다. 볼트가 없어서 깔끔한 느낌? 네네, 깔끔해요. 깔끔한데 저는 이제 좀 그런 게 걱정되더라고요. 사고가 나거나 부딪혔을 때 이제 저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끼워야 되나. 네, 볼트 방식은 잘 떨어지진 않거든요. 네네. 자, 이제 자, 대표님이 운전을 하시고 제가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승차감이나 실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좋습니다. 불을 좀 켜고 달리겠습니다. 리뷰를 해야 되니까. 자, 야간이라 잘 안 보이는데 좀 간단하게 일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뭐 스마트 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옵션으로 설치해 놓은 워크인 스위치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게 한 8인치 정도 되나요? 대표님? 8인치보다 클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근데 이게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이제 국내 브랜드들보다 화질에 있어서는 정말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정입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 어라운드 뷰, 이렇게 어라운드 뷰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차 그림이 나오고, 이렇게 이제 큰 차인데 주차하기가 되게 편하겠죠. 자, 요런 장점이 있고. 그리고 후진등을 넣으니까 깜빡이가 들어오는데? 요거는 제가 이제 백컴, 그러니까 좀 추가로 나중에 사고 나서 작업을 해놓은 건데, 요거는 싸제로 장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내 소비자분들이 모르는 게 많아요. 모르는 부분들이 많아요. 굉장히 현대기아 차보다 조금 더 숨겨져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맨 마지막쯤에 설명을 좀 따로 드리도록 할게요. 자, 출발할까요? 네. 오, 이런 게 자, 되는구나. 룸밀러에 카메라가 들어오네요. 자, 이게 뭐냐면 차가 너무 길기 때문에 요 룸밀러로는 그 맨 뒤에 있는 뒷유리를 통해서 밖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후방 카메라 옆에 조그만한 카메라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뒷차를 보면서 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고 운전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자, 이렇게 뒤에 보시면 저는 이제 아기가 둘이기 때문에 이렇게 캡틴 시트가 꼭 필요했어요. 좀 밤이라서 잘 안 보이는데 맨 뒷자리에 사람이 앉고서 부산까지 가도 편하게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표님 시트에 앉았을 때 뭐 느낌이나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싶은 그런 내용 있나요? 일단은 이게 국산 차랑은 다른 느낌? 국산 차는 왠지 그 가죽 시트가 약간 소프트한 면이 있죠. 근데 요거는 좀 단단한 느낌. 네. 가죽 시트 자체에 어떤 단단함이 있어요. 네. 그 국산 브랜드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허리나 이런 등받이 쪽으로 탁 감기는 그런 느낌? 저도 그래서 사실 이 브랜드를 선택했는데, 제가 이제 쉐보레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쉐보레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국산차가 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트의 포지션이나 아니면은 시트의 재질 같은 게 다른 브랜드를 타는 분들은 야 이거 뭐 트래버스 5천만 원이 넘는데 말리부랑 재질이 너무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말리부에서도 재질이 좋은 네, 재질이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중고차 딜러기 때문에 잘 아는데 3년, 4년, 5년, 6년 된 차들이 중고차 매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은 이제 시트 상태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가격을 책정을 합니다. 근데 현대기아나 뭐 일반 다른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손상도나 해짐이 많아요. 근데 하지만 쉐보레 크루즈도 말리부 하다못해 스파크까지 시트나 대시보드에 뭐 변형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건 인정.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쉐보레 뭐 디자인이나 재질 가지고 깔 게 아니라 좀 냉정한 시각으로 바라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고차 딜러들이 봤을 때는 어떤 중고차 딜러분들도 인정을 할 거예요. 아, 쉐보레 차는 정말 재질이 다 한결같지만 정말 그만큼 망가지지 않는다. 그렇죠. 네. 자, 뭐 레드라인 등급이니까 통풍 시트도 장착이 돼 있고요. 열선 시트도 장착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백밀러만 전동으로 안 접힌다라는 거.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다라는 거. 일반 크루즈 컨트롤은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뭐 핸들 열선 장착이 돼 있고요. 그리고 뭐 파노라마 썬루프 장착이 돼 있고요. 통풍 시트 장착돼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애프터블로우라는 기능도 추가로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저희들은 요 차가 주는 다른 이제 펠리쉐이드나 동급 다른 차량들에 비해서 어떤 다른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뭐 실내 옵션이나 이런 설명은 조금만 하고 일단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네, 안전벨트를 매겠습니다. 오늘의 코스는 어떻게 되죠? 일단은 원주, 여기가 강원도 원주기 때문에 뭐 교통체증은 없어요. 교통체증은 없는데 일단 조금 시내 쪽으로 짧게 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고속 주행을 할 수 있는 자동차 전용 도로로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토스탑도 있네요? 네, 오토스탑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오토스탑을 끄는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제로 이렇게 오토스탑을, 여기 동그라미 여기 오토스탑을 끄는 버튼인데 이 오토스탑을 끄는 버튼을 저는 사제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사제로 할 수 있는 게 맞네요? 네, 사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여기 신호에 대기하는 김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예를 들어 기아 유보, 현대에선 블루링크라 그러는 거 있죠. 네, 핸드폰으로 시동을 켜고 끼고 제어하고 이런 기능들이 쉐보레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없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쉐보레 전문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쉐보레 전문으로 이렇게 튜닝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면 싼 가격에 할 수가 있습니다. 약 17만 원 정도면 그 기능을 따로 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후진 넣을 때 비상등이 들어온다 그러셨죠? 네네. 그것도 제가 추가로 장착을 했다라기보단 살린 겁니다. 살릴 수 있는 기능들이 많아요. 자, 또 어떤 기능이 있냐? 살린 거 중에 내가 문을 열어놓고 차에서 내렸어요. 네. 그러면 시동을 켜고 다시 닫고 하는 게 아니라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내가 내리면 창문? 네, 내린 상태에서 문만 닫으면 창문도 알아서 자동으로 닫힙니다. 오, 네, 썬루프 포함. 좋은데요? 네, 그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숨겨져 있다고요? 네,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트래버스만뿐만이 아니라 스파크까지도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누가 막아놨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제가 추측하기는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현대기아의 판매를 도모하기 위해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추측을. 네. 근데 첫 느낌이 네. 이게 굉장히 큰 SUV잖아요. 네. 근데 뭐 큰 대형 세단을 네. 운전하는 느낌? 네. 굉장히 부드럽고. 네. 지금 방지턱 넘었는데 하체는 확실히 네. 그
국산 브랜드에 비해서 굉장히 딱딱한 것 같아요. 단단한 느낌? 지금 저는 이제 탄탄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탄탄. 네. 그러니까 이게 물렁물렁하다, 단단하다 이러면 너무 이제 성향이 반대적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적당히 물렁하고 적당히 단단하고 이제 탄탄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쉐보레 트래버스는 이렇게 큰 차체, 이렇게 큰 긴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제 수요화 방식이 5링크, 5링크, 그러니까 링크가 5개가 있다 이거죠, 쇼바에. 그런 서스펜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이 트래버스가 우리나라에 작년에 출시가 됐지만 미국에는 출시된 지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금 검증이 되고 아무래도 그런 수치들이 출시가 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수정이 됐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네. 60km를 넘어가고 있는데 네. 힘이 붙인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네. 지금 어쨌든 도심이라 네. 그렇게 과속은 할 수 없고 지금 한 70km를 넘어가고 있어요. 네. 굉장히 부드럽게 잘 나가는 느낌? 네. 큰 국산 대형차 정도의 느낌. 근데 확실히 시트는 이거 한 5분 운전 안 해도 이게 좋다는 느낌은, 시트는 네. 제가 사실은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네, 그랜저 HG를 타고 있어요. 시트 진짜 그닥 안 좋거든요. 제가 이 전차가 잠깐 제네시스를 탔었잖아요. 제네시스를 탔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승차감보다도 조향, 핸들링에 조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반 국산 차들이 가지지 못하는 그런 핸들링을 분명히 수입차는 가졌습니다. 그죠? 그렇죠. HG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가볍습니다. 너무 가볍고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조금 운전을 과속을 하면 이게 좀 위험성이 느낄 만큼 그렇게 시트나 몸과 따라노는 느낌. 네. 그리고 핸들이 가벼워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안전적인 면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닥 네. 좋다는 느낌은 아니거든요. 뭔가 모르게 핸들이 조금 단단한 느낌이 있어야 이게 내 마음 가는 대로 돌릴 수가 있는데, 얘가 자기 마음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 뭐 전문적인 메케닉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수치적으로나 전문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하여튼 국산차 약 뭐 5, 6천만 원대 넘게 판매되고 있는 대형 세단의 승차감이나 핸들링보다 오히려 또 더 좋은 느낌이다. 그냥 뭐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좋거나 이럴 때 뭐가 좋냐 물어봤을 때 그냥 좋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몰아보면 그냥 좋습니다. 몸에 전해지는 감성 품질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역사라는 게, 차를 만드는 역사, 네. 전통, 이런 게 기술적인 거는 하루아침에 이렇게 확 뛰어넘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뭐 이렇게 겉으로 화장하는 것들은 뭐 잠깐에 극복해내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차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 역사랑 전통을 쉽게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느낌. 자, 이게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현대기아 자동차에서 그러면 왜 그렇게 못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글쎄요, 일단은 못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비용적인 문제? 저는 안 하는 거라고 봅니다. 왜냐면 현대 기아 자동차 실적이나 수익 자체가 뭐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어떤 뭐 예를 들어 핸들 CMDPS를 RMDPS로 바꿔서 출시했을 때 판매량 대비 이제 재료비가 부품값이 비싸진 거 대비 판매량이 그만큼 늘어준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특히 이 차랑 비교를 많이 하는 올류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카니발이 나오긴 했지만 핸들을 아직도 유압식 핸들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유압식 핸들이 뭐 직관적이고 튼튼하고 장고장이 없다?
그러면 그런 말로 합리화시킬 거면은 자동차 뭐 기술의 발전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죠. 혁신 이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수출형 모델에는 더 뉴 카니발부터 RMDPS를 넣어줬죠. 아, 그래요? 네네. RMDPS를 넣어줬습니다. 수출형에는. 근데 우리나라만 유압식 핸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고객을 조금 약간 기만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수 시장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현대기아차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포지션 자체가 원체 타사 브랜드를 압도하다 보니까 뭐 굳이 그거까지 안 넣어도 팔리고, 특히나 뭐 카니발 같은 경우는 동급 경쟁 차종이 없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이 구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참 살 차가 없었어요. 애기 둘 있는 아빠고 또 장인어른 장모님 옆에 살기 때문에 가끔 모시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은 7인승 6인승 정도는 사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과연 살 차가 뭐가 있냐. 후보가 3개 있었어요. 일단 카니발 가솔린, 그리고 펠리세이드? 네, 펠리쉐이드, 그리고 요 트레버스. 근데 이 트레버스는 사실 맨 나중에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됐던 차량이죠 또. 근데 왜 트레버스를 선택을 했냐? 일단 안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습니다. 네, 안전에 관련된 거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라는 장점이 있었고, 그리고 현대기아 관계자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장난을 쳤다라는 표현을 수정하겠습니다. 이제 덜 노력한다. 네, 덜 노력한다. 지금 90km가 넘었거든요. 네네. 그냥 풍절음도 없고. 네. 뭐 미국 차 마감 안 좋다 그러는데, 그렇죠. 뭐 실질적으로 본네트 열어보면 저희 중고차 딜러들도 어느 정도 이제 차 마감이나 이런 거 볼 줄 알기 때문에 좀 볼 수 있는데, 물론 마감 뭐 디테일 실리콘을 바르고 이런 거는 국산차보다 이쁘게 바르진 못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이제 그 차체를 연결시켜주는 볼트의 굵기와 크기는 국산차보다 훨씬 크다.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옛날에는 진짜 그런 디테일 부분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경제가 일본 차, 독일 차, 뭐 한국 차들이 네. 북미 쪽에서 많이 판매가 되잖아요. 네네. 그런 디테일하고 뭐 이런 거를 내세워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면 옛날에 하던 방식 그대로 그냥 판매를 하면 판매가 안 되니까, 이제는 그들도 그 독일 차처럼 때로는 뭐 일본 차처럼 네.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차를 타보니까 이게 뭐 일본 차스럽다, 독일 차스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미국 차스럽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미국 차는 독일과 일본, 그리고 기존의 미국 차들이 약간 좀 믹스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예. 네. 이게 서스펜션은 독일 차가 되졌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마감은 아직까지 여전히 조금 미국스럽고요. 그래서 약간 디테일에서는 네. 좀 빠지는 느낌은 들죠. 네. 그리고 실내 품질은 사실 그렇게 디자인이나 품질은 중점적으로 생각 안 하지만 그래도 유럽 차를 많이 표방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게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제가 이거 차를 타고 뭐 고속도로에서도 달려보고 이러지만, 아까 이제 대표님이 처음에 이 차의 느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내가 큰 차를 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네. 네. 가장 편한 거는 이게 몸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시트가 시트 재질이 좋아요. 조금 찰싹 달라붙는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네. 그런 느낌. 네. 그러니까 국산차를 타면 왠지 이렇게 미끄러지는 느낌, 시트에서. 네네네. 그런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날개라 그러나? 시트에? 네. 그런 느낌이 있어서 네.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제 여기가 네, 자동차 전용 도로를 타고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몇 킬로까지 달려봤습니까? 저는 사실 얘기해도 되나? 얘기 한번 하죠. 230km 정도. 어디에서? 그러니까 계기판으로 230km. 밤에 이제 일하러 다니면서 이렇게 한번 밟아봤어요. 근데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이더라고요. 이거 이게 내가 고속 주행을 해서 이게 들어온 겁니까? 아니요. 이게 상향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이러다가 앞에 차가 오거나 하얀색 불빛이 있으면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런 기능까지? 네네네.
소리 안 들리죠. 잡소리 없고 찌그덕거리는 소리 없고. 아주 가뿐하게 지금 110km를 넘었습니다. 네, 110km. 네. 자, 이게 촬영 중이니까 너무 세게 밟지는 마세요. 네. 네네. 기분 나쁘게 추월해 가는데요. 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네. 자, 그리고 이 트래버스가 네. 굉장히 특이한 부위에 에어백이 설치가 돼 있어요. 어디에? 알고 계세요? 아니요. 이 센터 에어백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대표님과 저 사이에 에어백이 이렇게 터집니다. 오, 대박.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시트에서 나오나 봐요. 여기 시트에서. 근데 이게 왜 있냐? 제가 이제 공부를 조금 했죠. 네. 근데 있는 이유가 사고가 났을 때 조수석에 있는 사람과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충돌해가지고 다치는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머리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네. 그래서 그럼 우리 둘이 박으면 내가 깨질 확률이 높겠네요. 그렇죠. 제가 좀 더 크니까요, 머리가. 근데 이게 사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굳이 이런 것까지 하지 않아도 이 차가 팔릴 텐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마인드가 조금 좋다라고 봐요. 120km를 거뜬히 넘었어요. 네, 120km가 넘었는데 지금 하체에서 뭐 서스펜션, 파이브링크가 이제 잔진동은 충분히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직진 안정성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전혀 120km를 달리는 듯한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제가 이 느낌을 조금 전달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이 차를 탔을 때 이런 느낌 때문에 트래버스를 타는구나 조금 알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애기들이나 뒤에 타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리뷰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뒷자리 승차감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 파이브링크 서스펜션이 뒤쪽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이 2열 3열 승차감이 좋다. 자, 이렇게 하고 이 차는 또 하차감이 좋습니다. 하차감이란 게 뭔지 아세요? 하체감? 하차감. 하차감? 네. 모르겠는데요? 요거는 이제 신세대들만이 좀 아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차했을 때 느낌이 좋다. 이 차를 나를 봐주는 사람들의 시선. 약간 그런. 하차감. 이 차가 좋은 게 아니라 희소성이 있잖아요. 차가. 그렇죠. 네. 아무래도. 차가 많이 팔린 차는 아니다 보니까 약간 희소성이 있고 또 차가 너무 커서 포드 익스플로러보다 조금 더 커 보입니다. 차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고 좀 그 오너로서 자부심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주행에서 느낌은 굉장히 좋네요. 네, 고속주행 아주 장점입니다. 고속주행 이게 SUV지만 정말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 전에 탔던 어떤 차들보다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요. 엑셀을 밟았을 때 그 배기음, 약간씩 들리는 배기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실내에서만 조금씩 느낄 수 있는 그 자연흡기만의 그렇죠. 그런 여유 있는 배기감. 네. 그런 느낌도 괜찮네요. 네. 솔직히 차라는 게 너무 조용해도 되게 심심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애기들이 조금 더 크면 이제 캠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트래버스 장점은 또 견인력이 2268km. 견인 능력이 동급 최강입니다. 자, 펠리쉐이드 견인력이 몇 킬로인 줄 아세요? 2km? 700km.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뒤에 이제 캠핑카나 이런 것들을 끌 때 700km밖에 끌지 못해요. 와우. 와, 굉장히 안정감 있네요. 네. 전혀 흔들림 없고. 자, 자동차 전용 도로가 끝나갑니다.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나갈 건데요. 일단 고속 주행했을 때 총평 어떻습니까? 운전자로서. 일단 무엇보다도 안정감은 네. 뭐 어떤 브랜드의 어떤 차보다도 좋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형 SUV,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SUV 하면 약간의 뭐 흔들림 뭐 이런 걸 이해하면서 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거 없이 진짜 대형 세단을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과 그다음에 편안함. 그러니까 이 차의 승차감은 저는 사실 카니발 펠리쉐이드랑 비교하면 안 된다라고 봐요. 이거는 이제 대형 세단과 사실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느낌이에요. 그 걔네들이랑은 좀 차원이 달라. 네.
펠리쉐이드 이런 거 차 좋지만 사실 지상고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상고가 높은데도 이 정도 승차감을 내지 못하니까 뭐 제 추측이긴 합니다만 지상고가 사실 생긴 것만 SUV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륜구동 성능 제가 이 차를 사기 전에 많이 조사를 해봤지만 사륜 성능이 그냥 도시명 사륜이다. 뭐 원래 이런 그렇죠. 네, 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H트랙이라고 그래도 네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타보면 굉장히 딱딱합니다. 얘네는 딱딱하고 조금 뒷자리 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느낌 자체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평가가. 그렇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 SUV들은 뒷좌석이 네. 정말 힘들죠. 네. 장거리 여행하면 네. 굉장히 피곤하고 네. 힘들어하고 네. 그런 느낌이죠. 네. 저도 저 역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카니발은 제가 카니발을 선택한 이유는 실내가 너무 밝아요. 베이지 시트. 네. 그 베이지 시트가 저는 자신이 없었어요. 아하. 카니발 가솔린 뭐 좋고 당연히 뭐 승용차 베이스니까 근데 걔들은 왜 블랙을 안 만들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차가 넓어 보여야 되니까 아, 그래서 이제 베이지로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은 있어요. 그 이유도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고차로 사실 매물로 카니발이 들어오면은 사실 애먹지 않습니까? 그거 떼지우느라고. 애먹죠. 네. 특히 뭐 운전석 엉덩이 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교환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은 컨디션이 돌아오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제일 큰 이유였고요. 카니발만큼의 주거 공간을 가지는 이 차량이 있었기 때문에 또 캠핑을 계획할 수 있고 조금 이제 누구나 그런 로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빠들은 애기들 데리고 이제 뭐 저기 강가나 산 속에서 뭐 그냥 차박? 네, 차박이나 아니면 노지 캠핑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희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차를 구입한 거고요. 이제 비록 백밀러는 전동으로 접히지 않지만 또 연비 안 좋은 가솔린이지만 이 차를 선택해서 후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고 있어도 참 기분 좋아지는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비가 얘기가 나왔는데 제네시스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오. 네. 그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려요. 제네시스 3.3을 탔었는데 제네시스보다 시내점 연비나 고속도로 연비가 뛰어나요. 오, 연비는 잘 나오네요. 뭐 잘 나오는 것까지는 아닌데 국산차 대형 세단 정도의 연비는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3.6이라 이제 세금도 좀 비싸고. 그리고 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어떤 거요? 제가 제네시스를 타다가 트래버스로 차를 바꿨어요. 네. 근데 보험료가 환급이 됩니다. 오. 약 300m. 뭐 차선 이탈 보조, 차선 이탈 경보음, 전방 추돌 방지 이런 안전 사양이 들어가 있는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차량 자체의 안전 등급도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거. 네. 한 그랜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보험료는. 사실상 이제 뭐 장거리든 아니 고속 주행이든 네. 이런 시내 주행이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운전할 때 가장 느낄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운전의 어떤 뭐 핸들링이니 뭐 어쩌니 이렇게 전문적인 거는 모르지만 네, 딱 봤을 때 맞아요. 내가 딱 말했듯이 네. 시트 감각이랑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네. 이 차가 되게 안정적이다 하는 건 느낄 수 있거든요. 네. 남자들은 네. 브레이크를 밟는데 밀린다 이러면 불안하거든요, 심리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근데 이거는 딱 내가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쓰겠다 하면 지금 급정거를 했죠. 네. 이렇게 이게 이 정도 힘으로도 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어떤 브레이크랑 그 시트의 어떤 이런 느낌은 아직도 국산 차는 솔직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차를 선택한 거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트래버스 나쁘지 않다. 가격 대비 나쁘지 않고, 아니 조금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장점이 많다. 물론 단점도 있지만. 그렇죠. 예. 근데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나 이런 데서 너무 단점만을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현대기아차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확실한 건 현대기아 차가 가지고 있지 않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얘도 현대기아가 안 가지고 있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걸 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뭐 냉온 컵홀더, 뭐 이런 이제 인테리어적인 뭐 옵션적인 부분을 안 가지고 있는데 안전에 대한 거는
걔네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 그 젊은 친구들이 차를 선택하는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 중에 하나가 남들과는 좀 다른? 그렇죠. 그것도 틀림없이 있거든요. 네. 옛날에 뭐 BM 벤츠가 원체 많이 팔릴 때 그걸 싫어했던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근데 대형 SUV 지금 뭐 팰리세이드 뭐 6개월을 기다리니 어쩌니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트래버스가 많이 팔린다는 얘기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트래버스도 요즘 한 4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어우. 그러니까 수입하는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거 대비 이제 조금 출고가 많은 거죠. 팰리세이드랑 비교할 건 아닌데. 저는 사실상 개인적으로 이 쉐보레 브랜드의 차들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냥 내가 느끼지 못한 것들을 좋네요. 실제로 이제 운전을 해보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뭐라고 이게 이래서 좋아 이게 아니고 네. 뭐라고 해야 될까? 몸이 안다? 뭐 이런 느낌? 편하죠. 네. 네, 편해요. SUV를 운전하는 느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 차가 또 장점은 안전 가지고 장난을 치지 않다 보니까 뭔가 가족형 차로서 이제 아빠로서 마음이 좀 든든해요. 그렇죠. 안전 등급이 높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 불이 켜져 있는 룸램프 자체도 눈이 적당히 밝으면서 눈이 부시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저도 쉐보레만 튜닝을 오래 하신 그 수원에 있는 튜닝샵 사장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인데요. 제가 그분한테 많은 얘기를 전해 듣고 나서 이 브랜드에 대한 확신이 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 있는 헬라라는 브랜드의 LED 전구를 요 룸램프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악셀 이렇게 페달? 네, 페달 있잖아요. 네. 그럼 그 페달 브레이크 쪽에 이렇게 기역자로 고무가 되어 있대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사고가 났을 때 실수로 브레이크 밑으로 발이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작은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주는 기업이니까 GM이라는 회사가, 쉐보레라는 회사가, 그래서 조금 자부심도 좀 생깁니다. 트래버스를 탄다라는 자부심도 좀 생기고, 또 중고차 딜러로서 여러 가지 차들을 타본 결과 걔네가 저한테 전해주지 못했던 그런 장점들이 얘한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핸들링, 그리고 안정감, 그리고 이런 편안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야 트래버스 왜 샀냐 그거, 부품값 비싸고. 근데 확실한 건 현대기아에 비해서 고장 발생률이 적어요. 물론 부품값이 비싸죠. 좋은 제품 쓰니까 부품값이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중고차를 사러 오면 SM5, SM7 아니면 쉐보레 말리부를 선택을 이제 사람들이 고민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쉐보레 삼성차는 부품값이 비싸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고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현대기아 대비 부품을 좋은 걸 씁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알아요? 뭐요? 나도 차 장사를 오래 해봤지만 네. 글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 차 사러 와서 차 팔 걱정을 해요. 그렇죠. 중고 가격 차 사러 와서 벌써 이미 차 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중고로 쉐보레 차를 선택한다라는 건 벌써 감가가 많이 된 거를 좋은 가격에 그렇죠. 산다라는 건데. 네. 가성비는 네. 제가 봤을 땐 쉐보레 브랜드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제가 이 말리부를 이제 제가 그렇죠. 중고차 딜러 생활 첫 매입차가 말리부 아니었습니까? 네네. 말리부를 이제 춘천 가서 가지고 올 때, 올류 말리부예요. 네, 올류 말리부. 전 깜짝 놀랐어요, 정말. 제가 이제 수입차만 이제 젊은 나이에 중고로 구입해서 수입차를 많이 타봤었잖아요. 주로 아우디 A6, 파샤트, 골프, 그리고 투아레까지. 이렇게 탔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쉐보레 차를
뭐 말리부, 뭐 크루즈 이런 거 처음 타본 사람들의 느낌이 대부분 네. 그런 느낌이에요. 오, 차 좋네요 이런 느낌. 그래서 쉐슬람이라는 말이 생기지 그렇죠. 않았을까? 예, 맞아요. 왜냐면 한 번 타보면 다른 브랜드 차를 탈 이유가 별로 없어.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중고차 딜러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쉐보레 크루즈를 타시던 분들이 현대기아 차를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잘. 네. 네. 그러니까 쉐보레를 또 선택을 하시죠. 네. 네. 그리고 지금 올류 말리부 저도 좀 팔아봤는데요. 네. 만족도가 훨씬 높습니다. 올류 말리부 많이 파셨죠? 네. 누구 때문에 많이 판 거죠, 그게? 옆에 계신 분 때문에 많이 아, 팔았나요? 제가 또 잘 파니까, 제 말리부 잘 파는구나. 저도 한 달이 걸친 겁니까? 그래서 한 달이 걸친 거죠. 한 대 파실 때마다 저한테 5만원씩 주셔야 됩니다. 로열티입니까? 네네. 하여튼 근데 대표님도 팔아보니까 아시겠죠? 네. 천마디 제가 충주에도 한번 팔아봤는데 네. 전화 이제 출고하고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사장님 차 너무 좋다고. 말리부는 시승 여기 단지 내에서 시내 주행이 그 단지 내 주행 굉장히 저속으로 주행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만 해봐도 계약률이 높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네네네. 그래서 말리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물론 이제 구형 말리부도 많이 팔아봤거든요. 네. 근데 만족도는 굉장히 다들 좋은 것 같아요, 말리부도. 참고로 이제 제 옆에 계신 저희 대표님은 제 고등학교 11년 선배이기도 하고, 또 이제 현금 영수증도 단 1원도 거짓말 안 하고 다운 계약서를 안 쓰고 정직하게 운영하는 스타일이에요. 돈을 못 봅니다. 그렇게. 네, 돈을 잘 못 벌죠. 네. 돈을 잘 못 버는데 그래도 제가 옆에서 봤을 때 뭐 저랑 같이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민망한 얘기 합니까? 굉장히 아니요. 뭐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양심적으로 그래도 차를 파시는 분인데 차를 몇 년 파셨죠? 중고차를? 중고차는 한 14년 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장안동에 계시고 수원에 계시다가 원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 큰 대도시에서 저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차종들을 이제 타보신 분이란 말입니다. 네. 저는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그냥 아직까지는 일반 소비자적 성향이 강하고요. 네. 드디어 이제 돌아왔어요. 네, 여기가. 단지로 돌아왔습니다. 저기 넓은 주차장에 좀 세워주세요. 네. 근데 그런 이제 중고차 딜러 경력이 14년 정도 있으신 분이, 근데 중고차만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전에 신차 딜러 몇 년 하셨죠? 한 6년 했던 것 같습니다. 현대차,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름 수입차도 했었고요. 네. 수입차 어떤 브랜드에서 했는지 다 말씀해 주셔야죠. 뭐 그거까지 굳이. 하여튼 신차 국산차, 신차 중고차 합쳐서 20년 동안 차를 파신 분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은 큰 차, 수입차. 근데 정말 좋은 차, 네네. 정말 좋은 차에 이 트래버스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팔아본 것 중에서 폭스바겐 페이턴이라는 차가 있어요. 네네네. 그 차도 우리나라에선 굉장히 대우를 못 받았죠. 그렇죠. 대우를 네. 못 받았죠. 근데 그 차도 나름 굉장히 좋은 차거든요. 대형차에서는. 네네. 근데 SUV 차에서 이 정도라고 하면, 요즘에 그 SUV 바디 자체도 다 약하고 승용 바디에 그냥 네. 이렇게 지붕만 높인 거라 웬만하면 다 기우뚱기우뚱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봐서는 이건 거의 이제 수입차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거는 완제품 수입차죠. 완제품 네. 수입차라고 네. 했을 때 전체적인 느낌으로는 굉장히 좋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운전하기도 편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SUV지만 굉장히 좀 대형차 같은 느낌으로 네. 예, 편안하게 운전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브레이크도 마음에 들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그 배기음 소리, 그것도 굉장히 귀에 거슬리지 않고, 네. 예. 약간 적당하죠. 그런 내가 악셀을 밟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뭐 만족도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오너들이 네. 딱 타면 너 왜 트래버스를 타느냐, 요거에 대한 이래서 트래버스를 타, 이렇게 딱 정답을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느낌으로
트레버스. 아까 얘기했던 하차감. 네네. 그걸 가지고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저는 누가 진짜 친구가 좀 친한 친구가 너 트레버스 왜 타냐? 남들이 타지도 않는 거 가솔린 그거 세금 비싸고 그쵸? 기름값 비싸고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어떻게요? 키 주면서 한 바퀴 돌고 와.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러니까 뭐 이걸 막 이렇게 좋은 말로 이렇게 막 표장하지 말고 네. 진짜 그게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타봐 한번. 네. 그러면 끝. 타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느낌의 차. 맞아요. 네. 자, 내려서 좀 더 말씀을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차감. 자, 모양이 포스가 있어요. 모양이 또 포스가 있고 그렇죠. 또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상남자 차인데 돌격형. 상남자 차인데 이 차에서 여성분이 내려도 저는 멋있을 것 같아요. 어우 멋있다. 네네. 이 차를 알면 여성분이 내려도 되게 멋지게 생각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뭐가 있을까 좀 몇 개 좀 찾아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게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쉐보레 차들은 100%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90% 이상은 정확한 건데 쉐비타운이라는 튜닝샵들이 전국 각지에 있어요. 쉐비타운, 쉐보레만 튜닝하는 전문 업체입니다. 네. 근데 그 대표님 얘기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핸드폰으로 시동을 껐다 켰다 하는 그런 기능 자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옵션가가 생각보다 비싸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수입차 오너분들은 아시겠지만 백컴이라 그래가지고 숨어있는 기능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중에 뭐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아까 하차하고 나서 문을 잠궜을 때 자동으로 창문이 잠기는 그런 기능, 그리고 후진을 넣었을 때 비상등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기능, 그리고 후열 기능,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분명히 더 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기능, 이런 기능도 전부 다 살려서 내 기능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0만 원 내외입니다. 굉장히 싸죠. 그래서 저는 다 살렸고요. 백밀러 전동 접이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게 차를 뜯는 게 싫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뜯는 게 싫어서 뭐 2열 선쉐이드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라이버시 글라스, 이제 자외선 차단 적용이 되어 있는 글라스고요. 그리고 2열 시트, 이제 애기 아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소픽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시트 품질은 1열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 220V 이제 잭을 꽂을 수가 있고요. USB 꽂을 수 있는 것도 두 군데나 있고요. 그리고 2열도 송풍구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밤이라서 상세하게 좀 인테리어적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안 보이네요. 내리겠습니다. 자, 이제 레드라인을 선택하고 나서 사실 선택하는 순간까지 고민이었어요. 펠리쉐이드를 살까, 레드라인을 살까, 트래버스를 살까, 아니면은 그냥 카니발을 살까, 아니면 좀 기다릴까. 근데 이제 과감하게 선택을 했죠. 제가 지금 이 차 말고 또 하나 운영하고 있는 차가 넥스트 스파크 15년식을 또 몰고 있습니다. 근데 넥스트 스파크도 좋아요, 차가. 변속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악셀 밟으면 나가는 가속감도 일정하고요. 경차지만 내가 준중형 차를 타고 있다라는 그런 좋은 느낌을 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 차를 선택을 했는데 막상 타보니까 더 마음에 들고 더 구매할 수밖에 없는 차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장점 첫 번째는 공간감이 정말 7인승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국산차 대형 세단 정도의 연비는 나온다. 세 번째, 핸들링과 승차감이 어떤 대형 SUV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네 번째,
하차감이 좋다. 그러니까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고 또 사람들이 봤을 때 좀 신기한 눈으로 봐주기 때문에 약간 좀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좀 이게 내가 남들이 잘 안 타는 그런 차들을 타고 있다. 우리가 튜닝을 하는 이유가 차의 성능을 좋게 만들기 위한 것도 있지만 남들은 안 타는 차를 내가 타기 위해서 튜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별도로 튜닝을 하지 않아도 그런 감각을, 그런 느낌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너가 느끼는 단점입니다. 단점. 전국에 AS 센터가 너무 적다.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백밀러 전동접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같이 한국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옵션까지 넣었다 그러면 금상첨화겠다. 왜 그렇게 꼭 책 잡힐 단점들이 있는 상태로 출시를 했느냐. 그게 이제 제가 느끼는 단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없습니다. 단점이 없네요. 너무 편들어주는 것 같은데 단점이 없고, 물론 한국형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나오는 대형 SUV AS 센터 좋고 그 차량들도 나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비교를 해본다 그러면 굳이 이제 이 차를 안 타보시고 그 차를 선택한다 그러면 상관없지만 비교를 해보신다고 이제 저처럼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고 제 동영상을 봐주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꼭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트래버스 좋은 차고요. 가까운 곳에 이제 시승할 수 있는 곳이 있다 그러면 꼭 시승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네 바퀴 중고차 딜러 이성균 실장과 김창기 대표가 함께한 이게 중고차는 아니고 그냥 자가용 리뷰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